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0월 19일 오후 6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집권당이었습니다. 5년 동안. 그런데 지금 하는 행태는 완전히 반국가단체처럼 행동합니다. 이건 공당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행동을 하는 이 정당은 헌법에 따라서 해산 사유가 될 것입니다. 지금 검찰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서 더불어민주당의 민주연구원에 대한 영장을 집행하려고 하니까 완전히 물리적으로 이 법 집행을 막고 있습니다. 이건 공무집행방해인데 그게 무슨 깡패나 이 강도가 하는 게 아니라 집권당을 지낸 정당이 하고 있다는 것은 이거는 일종의 내란 사태입니다. 총만 들지 않았다 뿐이지 국회의원들이 앞장서면은 어떻게 합니까?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헌법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럼 헌법을 지켜야 되는데 헌법에 의해서 발행된 압수수색 영장을 거부한다? 이런 일이 세계 역사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라는 사람이 이걸 또 주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검찰이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에 나선 데 대해서 소속 의원들에게 의원님들께서는 국정감사를 전면 중단하고 즉시 중앙당사에 집결해달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지금 무슨 전쟁이 났습니까? 아니면 반란군이 지금 더불어민주당 당사로 쳐들어옵니까? 검찰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체포한 데 이어가지고 이 사람이 부원장으로 있었던 민주연구원이 위치한 민주당사로 들어가려고 했다고 합니다. 이에 민주당은 제1야당 압수수색은 정치사회에 유례없는 무도한 행태라면서 압수수색 집행을 저지하고 있습니다. 아니 압수수색 집행을 저지하는 정당이 있다는 게 우리나라 정치사에서 유례가 없는 일이죠. 박 원내대표는 소속 의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야당 중앙당사 압수수색은 초유의 일이다. 윤석열 정치검찰이 우리 당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다. 라면서 소집을 명령을 했더니 일부 상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국정감사 도중 자리를 뜬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이런 코미디가 없습니다. 지금 드러난 것은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에 대변인을 지낸 사람이고 그 뒤에 선거 캠프에 들어가서 조직을 장악을 했던 핵심이고 이재명 표현에 의하면은 자신의 분신과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데 왜 검찰이 지금 민주연구원을 압수수색해야 되느냐 하면은 오늘 오전에 이 사람을 체포영장을 발급받아가지고 긴급 체포를 했습니다. 그 영장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데 대장동 일당, 대장동 특혜 사업으로 수천억 원을 번 그 세력으로부터 8억 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8억 원. 작년에 8억 원을 그것도 현금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8억 원을 현금으로 받으려면은 5만 원짜리로 계산해가지고 아마도 더블백 몇 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걸 어디에 썼느냐? 지금 검찰은 이게 이재명 대통령 선거운동에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이 김웅이라는 이 사람이 20억을 요구를 했는데 8억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게 영장에 기재되어 있으니까 판사도 이거는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해가지고 영장을 발부한 것 아닙니까? 지금 민주당은 검찰 욕을 하는데 검찰 욕을 할 게 아니라 법원 욕을 해야 되죠. 욕을 하려면 김명수 대법원장을 욕을 해야지. 검찰이 멋대로 지금 압수수색 하려고 그럽니까? 판사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은 김명수 대법원장 산하의 이 사법부에 정면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안이 중대 사안 아닙니까? 8억이 그게 적은 돈입니까? 그런데 이 민주당은 이런 환란을 자초를 했습니다. 이런 혐의가 있는, 이미 여러 방향으로 수사망이 좁혀지고 있는 그 이재명 의원을 왜 당대표로 뽑느냐 이겁니다. 당대표로 뽑아 놓으니까 요사이 민주당이 하는 유일한 행동은 수사망으로부터 이재명 대표를 보호하는 방탄조끼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정감사에서 하는 활동의 그 중점이 이재명 보호잖아요. 이재명. 아직 이재명이 보호할 대상입니까? 이미 전과 사범이죠. 국민의 심판을 받아서 대통령 선거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수사는 한두 개가 아니고 한 6개가 동시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대부분이 돈과 관계되는 겁니다. 제3자 뇌물죄로 기소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민주당 당헌에 의해서 부패 혐의니까 지금 당직, 즉 대표직을 내려놓아야 할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지금 이 이재명과 동반 자살하겠다는 겁니까? 아니, 민주당은 과거에 정권을 3차례나 만든 유례가 있는 정당 아닙니까?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식 표현대로라면은 우리나라 역사상 요 세 정부만이 민주정부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런 정부를 만들어낸 이 민주당이 어떻게 사람이 없는지, 그렇게 사람이 없는지 이재명을 대표로 뽑아놓고 검찰이 적법 수사를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물리적으로 도전합니다. 국법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국법 질서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헌정 질서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 도전의 성격이 현재로는 뭐 총을 들었다든지 몽둥이를 들었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검찰이 민주당 당사로 들어가서 민주연구원을 압수수색하겠다는 것을 막는 것, 그것은 폭력으로 하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이거는 폭력으로 헌정 질서에 도전하는 거니까 이런 게 쿠데타입니다. 쿠데타란 말을 아주 자주 쓰는데 이게 쿠데타입니다. 정당은 힘이 있습니다. 정당은 이런 조직은 권력을 쟁취하는 조직이니까 그게 사실은 일종의 군대와 같은 조직입니다. 아니, 군대와 같은 조직, 한때 권력을 누렸던 그 조직이 물리력으로 법 집행을 맡겠다 하면 이게 쿠데타적 사건 아니겠어요? 이재명 대표는 작년에 쓴 글에서 자신이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돈에 대해서 아주 청렴결백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버티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뭐가 두렵습니까? 아니, 그렇게 깨끗한 사람이 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거부하도록 지금 방치하고 있습니까? 뭐 어쨌든 이재명을 대표로 뽑은 민주당은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 대가는 선거에서 심판을 받는 건데 아마도 2024년 총선으로 가기 전에 이 민주당은 분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재명 세력과 반 이재명 세력으로 분당되는 이제 초기 증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이재명, 문재인, 민주당은 가만 들여다보면 이게 반역 세력인지 부패 세력인지 아니면 반역과 부패를 겸한 세력인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루하루 그들의 정체가 밝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치를 정상화시키려면은 종북 좌익 세력과 결별해야 합니다. 종북 좌익 세력이 정치를 하도록 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대한민국의 뚝이 무너졌습니다.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 상당수는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절대로 출마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민주수사로 위장을 해놓으니까 이렇게 행패를 부리도록 우리 사회가 용인했다는 점에서 큰 허점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김일성주의자냐 아니냐 하는 논쟁거리도 나왔으니까 이제 제대로 좌파 세력에 질문을 해야 합니다. 당신들은 대한민국 편에 설 거냐, 김정은 편에 설 거냐를 선택하라. 대한민국 편에 서겠다고 한다면은 이재명과도 결별해야 되죠. 이재명은 지금 김정은 편에 서가지고 한미일 군사훈련 방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운이 좋은 사람이에요. 이 지구상에서 지금 망해가고 있는 망조든 사람이 네 사람 아닙니까? 누굽니까? 푸틴, 김정은 편에 선 문재인, 이재명. 어떻게 보면 이 악의 축입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국민들이 좌우를 떠나서 전라도, 경상도 떠나서 20대든 70대든 남녀노소 다 가리지 않고 오로지 헌법의 칼 하나를 가지고 이번에 결단을 내려가지고 반대한민국 세력을 정치권에서 쫓아내는, 영구 퇴장시키는 그런 운동을 벌여야 할 것이고, 벌리지 않을 수 없도록 이재명 세력이 국민들을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